2023년 8월 지금의 미국 부동산 매물수와 거래량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금리가 비싸고 집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금리와 집 가격 때문에 거래량이 낮은 걸까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좀 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하고 알고 싶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시점으로 매물수가 줄어든 이유와 거래량이 잘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기획하여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미국 부동산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유튜브에 없는 부동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부동산 김성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부동산이 거래가 감소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로 종종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거래량만 줄었다고 해서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반대로 모든 금융위기의 시작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발생되는 것이 정설이긴 합니다. 2008년 리먼 사태가 그 대표적으로 두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동산을 축적해오고 있어야지만 그 수요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동산으로서 자산을 축적하는 기간에는 바이어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폭이 없는 거죠. 하지만 수요가 가능한 저축 등의 동산을 비축한 바이어가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오르지 않는 부동산 가격은 소비자의 물가 상승폭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경험한 3년 전인 2020년을 상반기를 본다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량이 증가되었고 자가근무 환경과 외출 제한 등을 맞물려 집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시점이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집을 꾸미고 집을 업그레이드하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로 그 가치는 더욱더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을 구매하겠다는 수요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거의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당시 일부 바이어는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또는 3년 이상 저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바이어는 바로 어떻게든 집을 사려고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2년 또는 3년 정도 정기적으로 디파짓을 더 준비했다면 다운페이를 내는 비용이 증가해서 모기지의 부담이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2020년 집값의 상승하는 속도를 보니 앞으로 더 기다리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게 될 테니 저축에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든 집을 사야 된다는 심리가 시장에 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집의 오퍼가 20개 또는 30개 정도가 몰릴 수밖에 없게 됐겠죠. 그럼 2년 또는 3년 정도 더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 미래의 소유자와 현재 준비가 된 소유자가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현재의 소유자와 미래의 소유자가 같이 몰리는 부동산 시장의 매물 가격은 상승폭이 가파르게 나타나게 되고 한정된 공급량 대비 수요가 몰리게 되니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폭등하게 되고 그 구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수요의 증가 현상이 지금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2023년 지금 구매를 해야 될 바이어가 이미 3년 전인 2020년, 2021년에 미리 집을 구매했다면 이것은 선반영된 바이어로서 2020년에 증폭되었을 겁니다. 당연히 3년 뒤인 지금 시점의 바이어는 숫자는 크게 늘지 않게 되는 거죠. 선반영으로 인해서 구매자의 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의 수요가 없다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한국이 직면한 한국 부동산의 현실이며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소위 영끌족의 빚이 늘어나게 된 이유입니다. 수요가 없어졌고 금리가 올라갔으니 부동산은 하락하게 되었고 인상된 금리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는 거죠.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미래의 수요를 가져다가 사용한 것은 같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른 양상을 띠는 이유가 바로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금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3년 전인 2020년 모기지의 금리는 3%인 반면 지금의 금리는 6에서 7%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집을 구매하는데 3%에 구매한 바이어가 구매 후에 집값의 앱거리가 많이 올라갔겠죠. 분명 투자한 집에 대해서 액거리가 잘 올라가서 처음 구입한 집값보다는 평균 20-30% 정도 액거리가 늘어나게 됐으니 집을 잘 구매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더 큰 집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작은 집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려 한다면 지금의 마켓 시장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이지가 않죠. 당시 구매한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매해야 하는데 지금의 이자벽이 높고 투자 수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판단을 보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연히 매물 수의 영향에도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에 낮은 이율로 구매한 집을 매각하고 지금의 높은 이자율로 집을 산 것이 수익성과 타산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셀러들이 쉽게 시장에 집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3% 이자율을 구매한 집을 팔아서 6, 7%의 집을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매한 집을 다운그레이드 하고 싶어도 망설이게 되는 거고 업그레이드를 하자니 그 이자 폭이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물론 부득이하게 타주로 이사를 가거나 어떤 사유라든지 집을 매각해야 되는 셀러 입장이 된다면 지금 거주하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을 팔고 자신이 살 집을 찾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매각을 고려하고 고심하고 고민하게 되고 걱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이만큼의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집이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를 한다면 지금 매물이 없을 때 보유하고 있는 집 중에서 가치가 가장 적은 집을 내놓는 것을 가치의 재분배적인 시점이고 수익률이나 로케이션이 좋지 않은 집들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집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집의 매물수가 감소했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집을 살려고 하는 바이어는 늘어나고 있는데 매물수가 적어서 그 집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게 되고 오퍼가 몰리는 가운데 바이어는 어떤 식으로 자기 오퍼를 강화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집을 구입하는 바이어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Next story. 우리가 에스코를 열어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퍼가 셀러에 의해서 받아져야 됩니다. 결국 거래 시점에서 오퍼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강력한 인상의 오퍼가 셀러에게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